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귀티 시리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할 때마다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렇게 반응들이 좋아서 이렇게 시리즈처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재벌 3세도 아닌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연애 채널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귀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귀티 나는 여자, 그리고 남자한테 늘 대접받는 여자들의 특징, 혹은 시집 잘 가는 여자들의 특징,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귀하게 큰 여자애들이 결국엔 시집도 잘 가서 남편한테 대접받고 살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귀티 나는 여자들의 특징,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설탕이들이 외모를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만 정말 소개팅 나가면 무조건 애프터 신청을 다 받는다. 근데 그 뒤로는 또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설탕이들이 생겨나서 거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데이트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데이트를 잘 하면은 거의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사귀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여러분이 귀티나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여자분들이 부티가 나야 된다고 착각을 하세요. 부티라는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돈 많은 집에서 컸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고, 귀티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고 부티나 보이려고 인스타그램에 자꾸만 명품 가방, 오마카세 이런 사진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티나 보이려고 애쓰면은 통장이 어느새 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귀티가 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귀티 나는 여자애들한테는 소위 양아치라고 하는 남자들이 애초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혹은 정신적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꼬여요. 얘한테는 등쳐먹는 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들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다 반대로 하시게 되면 딱 쓰레기 콜렉터가 되기 쉬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끝까지 여러 번 재생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컸다, 이걸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애정결핍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자들이 이걸 언어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되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여자한테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딱 20살 된 남자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예쁜 여자애들을 정말 질릴 만큼 많이 만나본 남자일수록, 혹은 그 정도로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도 판단력이 정말 빨라서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파악이 이미 끝나신 남자분들일수록 귀티 나는 여자들을 발견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절대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본인 2세의 안녕을 위해서예요.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여자는 또 자기 2세한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만나면 2세 교육을 여자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무의식 속에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정결핍이 없는 여자들일수록 성격적 결함의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비를 걸지 않아서 같이 살게 되면 남자 본인 정신건강에 매우 좋겠죠. 세 번째 이유는 이 애정결핍이 많으신 분들은 그로 인한 불안 증세를 과소비나 불륜으로 해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거의 이혼까지 가는 사유들이거든요. 사실 남자가 이 세 번째 이유까지 깨우치려면 최소 10명 이상은 사귀어봐야 이런 데이터가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혹은 30대 남자가 남초 직장에 다니면서 40대에 이혼한 남자 선배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세 번째 이유까지 파악한 남자들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여자가 자기 2세한테도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성격적 결함이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쓸데없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들이 귀티 나는 여자,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여자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절대 놔주지 않는 여자, 귀티 나는 여자들의 특징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확행을 가장한 작은 소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호불호를 잘 알고 있는 여자들. 사실 어릴 때 소비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또 특정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먹는 거, 혹은 뭐 장난감, 아니면 여행, 아니면 패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장인이 되시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 돈을 탕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루두루 돈을 계속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를 통한 확실한 행복을 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또 겉으로 환경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공간에 생활하면서 물건에 치여 삽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월세방에 명품 가방들을 전시해놓고 본인은 구석에서 쪽잠을 자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 찐으로 부티나는 공간은 그냥 넓고 텅 빈 공간이거든요. 소비재 중에서 제일 비싼 건 뭐니 해도 땅이니까. 그러니까 방이 크다던가 집이 크다던가 그런 게 가장 직관적으로 부티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비들을 줄여서 큰 소비를 도모하는, 즉 소확행들을 줄여서 전세나 매매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게 가장 멋져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들이 의미 없는 작은 소비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줄줄 새니까 목돈이 안 생겨요.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 근데 이것들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본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작은 소비들로 채워지는, 나는 이런 걸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작지만 소소한 소비들로 통해서 채워지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정기적금 통장 만들기, 그리고 인스타에서 소비 관련 피드들 삭제하기입니다. 해외여행 사진, 골프 사진, 명품 사진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 작은 소비예요. 그거 다 엄청 비싼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세나 매매 앞에서는 다들 작은 소비일 뿐이죠. 인스타에 이런 작은 소비 피드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이 정도 소비할 자격이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 하나하나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이런 걸 소비할 자격이 있는 여자야. 나는 이런 소비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여자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댓글로 오히려 잘 됐네요. 저는 이런 사진들로 인해서 가난한 남자들을 거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많고 잘생겨서 예쁜 여자 질리도록 만나본 남자들일수록 자기 유전자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이세 교육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자기 수준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여자들하고는 엮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걸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여자들을 원하죠. 두 번째, 조용한 자는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건 분노가 아닌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오디오 비는 걸 못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침묵하는 그 상황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크신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침묵이 시작됐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질렸나 보다. 나한테 뭐가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나랑 헤어지려고 하나 보다. 결국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이 조용한 순간들이 너무 무서워서 오디오 비는 걸 못 참고 계속 주절주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 경험들의 축적에 의해서 상대방이 조용해지면 가까운 시간 안에 내가 혼이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이 자동적으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묵에 압도당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남자 앞에서 절대로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즉 분노라는 것은 저 사람을 바꿔야만 한다는 그 강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바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꿔야만 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이 관계에서 의리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남자한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그 남자를 바꾸고 싶다면 조언을 할 때 딱 2번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에 늦지 마 라는 이야기를 이미 2번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3번째에 또 늦었어. 그럴 때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사실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베스트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바꿀 생각이 없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너를 포기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기라는 것도 나는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했을 때는 오히려 나는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갑이에요?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쪽이 더 갑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그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필수로 기저에 깔려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화를 내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얘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얘는 나를 놔두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심 어린 존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되게 막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죠. 엄마는 아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기한테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근데 아기들도 알아요. 엄마가 나 없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그게 한 10살쯤 되면 알아. 아, 이 사람은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개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3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분명 2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거나 집으로 가버리시면 그 남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도망갈까봐 겁이 나서 알아서 찾아와서 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남자가 찐으로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케이스 다 더 이상 만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언니, 그거 빼면 정말 완벽한 남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괜히 안 되는 거 고치려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고 만나세요. 그리고 그 정도로 완벽한 남자가 그 결함까지 고치게 되면 아마 더 예쁜 여자 만나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살짝 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침묵이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주절주절 거린다거나 화가 난 상황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 보입니다. 그게 귀티 없어 보이는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애정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 보이면 귀티가 없어 보인다. 근데 오디오가 빌 때 너무 불편해서 제가 못 참겠어요.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대댓글을 달았냐면 참으세요, 안 죽습니다 였어요. 미친 티 언니의 답변이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세요, 안 죽습니다. 침묵이 아무리 두려워도 참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침묵이 두려워서 화를 낸다거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게 되면 나는 너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워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자는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도덕경에 나오는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건 분노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자, 사랑받고 자란 여자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유행을 쫓는 소비를 줄이고 본인만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2번째, 말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말이 많으면 사람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3번째, 성형과 색조 화장의 개수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너무 애쓴 느낌이 나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소비, 쓸데없는 말과 분노, 쓸데없이 많은 부자연스러운 꾸밈을 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하나요? 책 읽기, 운동, 일기 쓰기, 요리, 청소, 옷다림질, 웃는 셀카 찍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본인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자랐으니까 귀티나는 여자가 될 수 없겠네요? 라는 그런 박복한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셨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는 활동들, 책 읽기, 운동, 일기 쓰기, 요리, 청소, 옷다림질, 그리고 웃는 얼굴도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거울 효과라고 해서 많이 웃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아기도 웃는 표정이 얼굴에 완전 인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귀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셨더라도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0장씩 찍는 걸 하시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DM으로 많은 설탕이들의 외모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진짜 웃는 셀카 찍기로 예뻐지신 분들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 제가 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요 사진,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잘생긴 남자가 옆에서 너는 정말 예뻐 라는 말을 100일 동안 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 여자가 예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안경도 벗게 되고 화장도 벗게 되고 웃는 셀카를 찍게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 수 있는 팔자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설탕이들 중에 진짜 제 영상을 그냥 라디오처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 제 말들이 머릿속에 인이 박히셔가지고 표정도 밝으시고 그 옆에는 정말 멋진 남자친구, 멋진 남편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유튜브 한지 4년이 됐으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설탕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팔자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백설마녀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 설바.